기록 61권 세종 15년 9월 18일 정료 두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임금이 강령전의 영건시 죽은 강인수를 위해 부의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들은즉 강령전의 돌떠던 군인 강인수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하니 내가 매우 뉘우친다. 전에 들으니 고려 때에는 궁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임금이 혹시는 신하의 집에 거처하기도 하였다는데 본조에 이르러서는 우리 태조께서 궁궐을 영건하시어 두루 구비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므로 내가 조정의 큰 업을 계승하여 이 궁궐을 편안하게 있게 되었기에 무릇 내 몸을 위하는 일은 일찍 끊어버렸는데 단지 강령전이 좁고 세기 때문에 잠깐 수리하고 곧 헤쳐보내려는 것이 이로 인한 공사가 연해 생겨서 지금까지 끝나지 못하였다. 대저 세상에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면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집짓고 수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조정을 물려주신 계획으로 융성하고 태평함이 이만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그대로 옛집에 있는 것이 옳겠거늘 이에 좁고 샌다고 하여 수리하려 하다가 인명의 죽음을 보게 되었으니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자의 모화간의 공사와 태평간의 연건을 여러 해 계속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중국 사신의 거처하고 대접하는 곳으로서 역시 국가의 공적인 역사이니 비록 인명의 사망함이 100명수가 된다 할지라도 어찌 나에 있을 곳을 연건하다가 한 명의 죽음을 낸 것과 같겠는가. 궁실을 연건한다는 것이 이미 나의 부덕함을 드러낸 것인데 이제 또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나의 과실이 더욱 드러났도다. 비록 부의로 쌀 100석을 준다 하여도 어찌 능히 그 부모 처자의 애착한 마음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보통 준례보다는 더해 주고자 한다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신하로서 임금의 일에 나섰다가 죽는 것은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온데 어찌 하나하나마다 특별하게 조문과 진휼을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통 백성으로 나라 일에 죽은 자에게 제사를 내리고 부의를 내리는 데는 나라에 정한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수가 궁궐 짓는 역사에 나왔다가 제 명에 죽지 못한 것이 다행하게도 위에 알려졌사오니 마땅히 보통 준례보다 더하여 쌀 10석을 주어서 상장의 비용이 되게 하며 부모와 처자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고 쌀국 합계 1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호조의 흉년이 든 각도에 폐해를 들어줄 조건을 의논하여 보고할 것을 전지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8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주종소에서 부역한 무쇠 직공 15명에게 마포를 차등있게 하사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호조의 평안도의 여연관계 두 고을의 검년 공무를 감면하라고 전지하다. 평안도의 여연관계 두 고을은 이미 도적의 침해를 겪은 데다가 또 흉년을 만났으므로 민생을 구휼하여 하겠으니 검년의 공무를 감면하게 하라 하였다.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근래에 목장을 증설하였기 때문에 마소의 수요가 갑절이나 많아졌으므로 그 손실되고 생산된 수요를 관원 임용으로서는 정밀하게 살필 수 없어서 새끼친 것이 많고 적음을 조사할 길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경기 목장 17곳과 충청 7곳과 함길 5곳 전라 12곳 평안 3곳 제주 2곳과 경상 4곳 황해도 7곳을 사복시의 녹관과 겸관들을 시켜서 나눠 맡아 가지고 그 검면하고 태만한 것을 교찰하게 하고 제주로 하여금 다시 검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새로 설치한 자승군에 전호 2명, 백호 4명, 일명사 6명을 둘 것을 아뢰다.
이제 새로 설치한 자성구는 강계도 중익에 소속되오니 다른 고을의 준례에 의하여 천호 2명과 백호 4명과 익명사 6명을 두기로 정하되 그 중의 천호 1명은 강계도 중익의 천호로 임명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0일 기해 첫번째 기사 진원사 상혹은 허지혜가 백호 왕흡 사인 왕무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보고하다. 급히 보고하기를 용봉참 노상에서 백호 왕흠 사인 왕무를 만나사온데 흠이 말하기를 칙스를 받들고 홀라온 지방에 가서 포로된 조선 사람을 찾으려 하니 홀라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년 10월에 조선 지방에 가서 인구를 노략질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노상에서 장내관을 만나서 노략질한 인구 64명을 다 빼앗겨 버려서 못 들어간 인구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못 돌아온 사람 수요를 알아가지고 장차 최맹 두 사신과 함께 복명하고자 한다 하고 우리나라로 향하여 옵니다 하니 정부와 6조 참판 이상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이제 왕흠과 왕무가 공사로 볼 일이 없으면서 단지 맹최를 만나보고 또 못 돌아온 사람 수를 알고자 해 온다는데 만약 의주에 머물러 있다가 맹최가 강계로 돌아와서 곧장 서울로 오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도 서울로 가서 맹최를 만나보겠다 하고 맹최도 역시 초청하자고 말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겠으니 이제 우리 관원을 보내어 강계로 데리고 갔어. 맹최를 만나게 하고는 이나에 말하기를 대인이 이미 맹최를 만났으니 무엇하러 굳이 서울까지 갈 것이 있느냐고 하여 데리고 오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억지로라도 오려고 하고 맹최도 역시 억지 쓰거든 대답하기를 전자에는 중국 관원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반드시 공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원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반드시 거기에 의가하여 시행하였었는데 이제 대인들이 억지로 서울에 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 알린 연휴에 접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조계생, 김맹성, 정연, 허성, 황보인, 우성범 등이 아뢰기를 일체 성상의 말씀대로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명균, 정음지, 김익정, 권도, 박신생 등이 아뢰기를 본국에서 접대할 수 없다는 말씀은 성상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강계로 데리고 오는 계책에 대하여서는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계는 이미 도적의 환란이 있었고 또 흉년을 만났사온데 또 사신의 접대로 하여 민생이 가련하옵거늘 이제 또 데리고 온다면 그 어렵고 험한 도로에서 부역을 제공하고 물건을 운수하는 노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우선 의주에 머물러 있게 하고 맹최의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안주 등지에서 만나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황희맹사성, 안순, 노한, 신상 등은 아뢰기를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대인들이 공무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인들을 무엇이라고 칭호하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또 최천사가 이미 황제의 지시를 전하고 홀라온 지방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올런지 아니 올런지는 역시 꼭 알 수 없은즉 대인들이 변군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여 그 대답하는 말을 듣고서 올린 보고를 받은 연휴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둘째는 최진의 집수리에 대한 청을 경들이 나에게 건의하기를 중국 칙서의 지시가 분명하니 청을 들을 수 없다 하소서 하였지만 내가 다시 생각하니 이번에 최진이 전위하여 온 일은 우리나라의 기쁜 일이 아니었으니 비록 노한다 하여도 또한 우리나라에 화가 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어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또 세자에게 조복을 보내 온 일에 역시 공로가 있었으니 내가 무명배로 하면 4-50필쯤 쌀로 하면 4-50섬쯤 주고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두려워서 마음과 같이 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약수한 물건을 보내서 제목, 기와 따위의 물자값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할까 하오 하는 것이 어떨까 하네. 신상, 이명균, 정음지, 김익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만일 다시 청하지 아니한다면 국가에서 모르는 것처럼 할 것이었고 다시 청하거든 마포 20필쯤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황보인은 아뢰기를 무명으로 50필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조계성, 권도, 정연, 박신생, 우승범 등은 아뢰기를
두 번이나 칙사가 와서 청구하는 물건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주어야 하겠습니까? 식례는 불가하다고 여기옵니다 하고 허승은 아뢰기를 사리로는 의당 듣지 말아야 할 것이온데 만일 들어준다면 마땅히 비밀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노아는 아뢰기를 반드시 청구하는 물건이 있을 것이니 임시로 말을 들어보아서 주게 하되 마포로 치면 20일이 지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 셋째는 이득생이 태평간에 가서 최진의 아들 최상을과 술을 마시다가 통사가 이름을 물을 때 이수의 친족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본 마음을 따져보면 이수를 인연하여 최가 알기를 바라는 것이었으니 김을정의 예에 의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고 또 의정부에서 아랫말에 건시나 내건과 결탁하여 소식을 느슬한 죄목으로 논하면 그만일 것을 비슷한 죄목으로 끌어대는 것도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나도 역시 그렇게 여기오. 대저 한 사람을 상주면 1000만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을 벌주면 1000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단지 열정만을 극형에 처해도 가히 뒷사람에게 징계해 볼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매 신상, 조계생, 김익정, 박신생, 우성봉, 황보인 등이 아뢰기를 그 본 마음을 따진다면 김을정과 다를 것이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그 조짐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이리 의심스러운 죄로 되었사오니 김을정의 예로 논할 수 없습니다. 1등을 감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정년은 아뢰기를 김을정의 일은 비록 오늘에 드러났지만 전자의 사신의 올 때마다 그 친족이라고 말한 자가 많았사온데 이제 김을정에 이르러 중형을 가한다는 것은 미안한 것 같습니다 하고 노환 안수는 아뢰기를 그 사람은 부사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은즉 관원이라고 사칭한 데 대한 법률이 매우 분명하거늘 어찌 해서 정당한 유를 버리고 별다리 다른 조목을 찾아서 억지로 형에 취할 것인가 하니 즉시 예조 좌참판 검도를 의주에 보내어 헌무 등을 미루하고 인하여 그 말하는 것을 듣고서 보고하게 하고 이수에게는 우명배 50기를 주어서 최진에게 전해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지신사 안승선이 직무를 해임해 줄 것을 아뢰다. 지신사 안승선이 관직을 사면하여 아뢰기를 신이 타고난 천성이 어둡고 용렬하오며 제목된 바탕이 노둔하고 낯사와 이미 학문의 실력도 없었고 또한 숙련한 재능도 없사온데 다행히 조상의 언덕으로 인연하와 태종조의 벼슬 하기 시작하여 일찍부터 조정 반열을 더럽혔었고 우리 성상께서 저기하시어 첫 정사하시기에 이르러서는 신을 예빈주구에 임명하시었고 조금 있다가 사헌부 감찰로 천직되었사오며 경자년 봄에 있어서는 글장이나 찾고 글귀나 찾고 글귀나 그리는 얕은 재주로 외람되이 우등으로 급제가 되어서 그 후부터는 여러 번 화려한 요직으로 영전하게 되었사옵니다. 비록 미관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와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옵거늘 하물며 가까이 계시는 자리로 영전될 줄이야 어찌 감히 스스로 기대나 하였겠습니까? 갑자기 경술년 가을에 신에게 승정원 동부대언을 제수하시니 언명 내리심이 바라던 밖이온데 얼마 안 되어 또 지신사를 삼으시오니 후보보시는 은총을 융숭하시면 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도 능히 보답해 올릴 바 아니온지라 생각으로는 마음과 힘을 온전히 다하여 몸이 없어지는 한까지 거룩한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우러러 갚고자 하는 것이 신의 지극한 소원이옵니다. 대체로 생각하옵건대 오늘날의 성정원은 그 옛적의 납언이나 내사요 중서 문화의 직임인데 직책이 말의 나고 들물 맡아서 여러가지 정무를 아뢰고 제가받고 명령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오니 백관의 근본이요 정치교화의 근원이옵니다. 지신사는 또 이 관아의 우두머리여서 여러가지 사무를 총괄해 거느리고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지라 예로부터 그 직임을 어려워하였는데
앞 사람들을 역력히 세워보면 신과 같지 않은 것 없고 멍청하고 망령된 자로서 영화를 탐하여 그 자리에 자처한 이가 있지 아니합니다. 신이 약한 힘으로 무거운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마치 병이나 항아리의 용량을 가지고 독이나 통의 그릇 노릇을 하며 조랑말이나 못생긴 말의 재질로서 임금행차의 큰 수레를 끌게 함과 같아서 그 나머지 쉽게 차서 넘을 것이요 멀리 못 가서 넘어지게 될 것은 의심 없는 것이옵니다. 오직 날로 송구하기만 하옵기에 일찍이 직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뜻을 가지고 두 번이나 천총을 모독하는 말씀을 올리어 신의 관직을 갈아주시기를 빌었사오나 허락하심을 받지 못하온 채 세월이 많이 늘어지오니 걱정과 두려움이 더욱 깊사옵니다. 신의 누누이 청한 없는 것은 감히 영진의 행운을 바라옴도 아니오며 감히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도 아니오며 감히 거짓 겸사한 채 하여 이름을 낚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진실로 신의 재주가 신의 관직에 맞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이 나이도 아직 늙지 않고 게다가 병도 없사온데 어찌 감히 구차하게 빠져나가 제 몸 편하게 할 꾀로서 범하기 어려운 위험을 우르르 모독하겠습니까? 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허식하여 천총을 썩여 어지럽게 할 것 같으면 천지신명이 신을 벌하여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우선 적재가 아닌 두어 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실이 제 몸 잘 가지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재주가 남을 슬복시키기에 가능하지 못하온데 거기에다가 마음이 어둡고 정신이 흐리어서 일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여 말과 행동이 조잡하고 어설프게 되옵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분부를 받을 때는 아무리 두려움과 조심을 극진히 하여도 항상 그 곡진한 요지를 두루 기억했다가 널리 전달하지 못하였고 신하들의 아뢰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자세히 살피게 유의하여도 또한 그 세밀한 점들을 빠짐없이 되풀이해서 올리지 못하오며 또 예사로 들어가 아래 올 일에 비록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매양 한두 가지를 잊어버리기도 하오며 또 급작스럽게 하문하옵실 때는 비록 아는 것이라도 그 줄거리를 진술에 아뢰지 못하여 정령의 시행이 안팎이 착오되고 문서연락의 시기가 늦어져서 행정사무에 허술하고 패기하게 된 것이 이루 기록할 수 없사옵니다. 이는 위에서도 통촉하시는 바이오며 여러 신하도 다 아는 바이오니 비록 거룩하신 도량으로 고용하시어 원만을 기하도록 곡진하게 마음쓰시오나 공도가 환하게 밝아서 인심과 여론이 두렵사오니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임금의 곁에서는 땀이 흘러 등을 적시고 신하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얼굴을 뜨겁게 하는 까닭으로서 항상 붕수에 넘게 은총을 모독하는 비평을 두려워하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 사신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웃나라의 통신 문서를 연락하옵는 것은 관계됨이 경하지 아니하오니 한 번이라도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주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자고 먹는데도 마음이 졸여지므로 가슴속에 피를 쏟아 대굴 앞에 호소에 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신 이러한 심정을 깊이 품어오기는 비록 오랜 세월이 되오나 그러나 하늘같은 위험을 면대하와 친히 아래거니와 거나 내시를 통하여 전갈로 아뢰어서 어찌 품고 있는 심정을 죄에다 펴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기에 이제 글자의 기록에 의탁하와 있는 대로 충정을 갖추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사랑으로 이 거짓이 아닌 정성을 살피시고 이 다른 뜻이 없는 충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의 직무를 해임해 주시고 달리 어질고 능한 일을 구하시어 책임을 완성하도록 위임하시오면 술잔, 주발, 모난 접시, 둥근 접시가 각각 그 소용에 쓰이고 박나무, 노나무, 주나무, 유나무가 모두 그 제목대로 쓰이게 되어서 마치 천지의 조화로 굵고 가늘고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다 그 삶을 누리는 것과 같사오리니 신이 어찌 감히 뱁새 같은 조그마한 분수를 길이 지키면서 개와 말과 같은 충성된 마음을 더욱 바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소신의 일생을 보존하면서
성수의 만세를 축원하겠습니다. 신이 천총을 모독하오매 죽을 죄에 대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아뢰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글로서 아뢰지 하더라도 내가 경의 지극한 뜻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능코 들어주지 못하겠으니 다시는 아뢰지 말라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다만 무거운 임무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서 사면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신의 아비가 지금 호조 판수로서 나라 정사에 크고 작곡간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사온데 신이 또 임금의 후술의 관원이 되어 오로지 왕명의 출납을 맡았사오니 한 집안의 아비 자식이 나라 은혜를 치우치게 잊고 있사옵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은 이치 당연한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직무를 갈아주시와 길이 일생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2번 말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들어와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강축에 관해 아뢰다. 강축은 운수하는 데 절실한 것이므로 반드시 많이 써야 할 것이온데 만약 주장하여 맡아보는 관원이 없사오면 후일에 반드시 폐지하든가 해이해질 우려가 있사오니 강축국을 신설하여 사제감을 소속시키고 별주와 이인을 두어서 항상 고찰하게 하여 운수에 이바지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법을 따라 많이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살별이 희미하고 화성이 제 길을 잃고 개국성을 범하여 반자쯤 떨어지다. 화성이 제 길을 잃고 여성구역 안의 개국성을 범하여 반자쯤 떨어졌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매를 기르는 위를 설치하고 절제사로 하여 맞게 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는 비록 구경하고 장난하는 물건이지만 중국에서 칙명으로 황제가 보내달라고 하므로 그것이 곧 헌납하는 물건이니 먹여 기르는 방법을 폐지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매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유언지나 문효종은 다 늙었으므로 깊이 염려가 된다. 내가 위 같은 관할을 설치하고 절제사로 그 일을 맡게 하고자 한다 하며 지신사 안승순이 아뢰기를 매를 기르는 것은 본래 중국에 헌납하기 위함이오나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위를 설치하고 또 절제사까지 준다는 것은 후대에 시범하는 뜻이 되지 못할까 하오니 마지 못한다면 매 기르는 사람을 아울러 사복시에 속하게 하고 그곳의 제조를 시켜서 그 사물을 경해보게 하여서 헌납에 이바지하게 한다면 아마 간편하고 유익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1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이숙치가 두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온 칙서를 베껴서 보내오다. 그 글에 이르기를 황제는 칙서로 야인은 두목 목다볼과 사롱가와 등룡가와 남복가와 아로고와 동로다와 액릉근격 등에게 유시하노라. 너희들이 능히 천도를 공경해 따라서 중국의 조정에 마음으로 기순하여 변방지경에 살고 있으면서 근신하여 법도를 지키니 짐이 마음으로 가상하고 기쁘게 여기노라. 그런데 근자에 들으니 너희들이 지난해에 조선의 인구와 가축을 노략질해 갔다고 한다. 칙서에 이르는 대로 너희들은 곧 원래의 노략질해 간 인구와 가축을 잘 찾아내어서 백호 왕흠과 사인 왕무에게 교부하여서 주의첨사 맥날가래와 백호 최후 진과 등과 함께 영술하고 가서 조선국왕에게 돌려주게 하면 더욱 너희들의 조정을 공경하고 기순하는 아름다운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시하노라 하였다. 의정부와 육주를 불러서 의논하기를 경들은 칙서를 자세히 보라. 전번에 권도가 가지고 간 사목에 혹시 더 배치해야 할 일이나 있지 아니할까. 또 칙서에 비록 이르기를 맹채와 함께 영술하고 가서 조선국왕에게 돌려주라 하였으나 이제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아니하니 사리상 영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나 억지로 올라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며
박신생이 아뢰기를 권도의 보고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옵소서 하니 허조 김맹생 허승이 아뢰기를 전날에 의논한 것에 의하여 의리를 들어서 설명하되 만약 올라오고자 한다면 직서사연에 조금 의거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 조목을 다시 권도에게 통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최사강은 아뢰기를 최진의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안주등지에서 서로 만나게 하는데 억지로 올라오려 한다면 막을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노환신상 이명균 정흠지 등은 아뢰기를 전번에 간사목 안에는 두목간의 예로 대접하는 말이 거만스러운 것 같사오니 대접하기 남편 한 일을 대강 말하는 것이 어떠하올런지 앉는 차례는 그 두 왕사신이 하는 대로 맡겨서 적당히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황희 맹사성 안순 등은 아뢰기를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말할 것 없거니와 저 사람들이 이미 국경에 이르렀는데 막고서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절에 어떠하겠습니까? 미안할까 깊이 염려스러우니 어려운 길에 멀리 온 영구를 설명하여 위로하고 사람을 시켜서 청에 오게 하는 것이 가할까 하오며 적대하는 것은 다같이 황제의 사람이오니 사신의 준례대로 하되 다만 결체와 군의를 제패하고 또 칙수를 맞이하는 의식을 없애게 하옵소서 하니 권도에게 전지하여 올라오려 하거든 최진을 기다려서 함께 올라오도록 하여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2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제신사를 도승지라 하고 대언을 고쳐서 승지라 하고 남양덕으로 좌정언을 삼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2일 신축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매 기르는 사람을 사복시에 소속시킬 것을 아뢰다. 매 기르는 사람들은 소속된 데가 없었사온데 검으로는 모두 사복시에 소속시키고 그곳에 제조를 시켜 검찰하게 하고 그 정해진 패도와 채아가 직무받는 것은 모두 사복시를 시켜서 결정해 가지고 병조에 보고하여 위에 아랫 뒤에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3일 이민 첫번째 기사 살별이 서편 하늘가로에로 들어가서 보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3일 이민 두번째 기사 강령전이 낙성되니 역사를 감독한 김제 서인도 장치경에게 말 한 필씩 하사하다. 역사를 감독한 관은 상호군 김제와 선공감 정서 인도와 혹은 장치경에게 각각 말 한 필씩 하사했다. 인도는 태종 때 서리로 뽑혀서 토목 역사를 잘 감독하는 것으로 관에 임명되어 이에 이른 것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3일 이민 세번째 기사 왕세자와 세자빈이 종학에서 동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4일 계묘 첫번째 기사 강냉전으로 환어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4일 계묘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4일 계묘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방패군을 폐지하고 문지기 군사에게 유색 갑옷을 입게 할 것을 아뢰다. 중국 사신과 이웃나라 객인이 예고를 할 때에 광화문 밖에 방패군을 늘어 세우는 것을 폐지하고 각 문지기 군사에게 유색 갑옷을 입게 하고 수요를 더하여 파수복에 하여 국문을 위엄 있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4일 계묘 네번째 기사 안승선이 송육전에 대하래다. 이제 반포한 송육전에 종전대로 두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조목이 매우 많사오니 예조를 시켜서 뽑아내어 아뢰게 하고 고찰해서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5일 갑진 첫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가 횡성을 강무장소에서 아주 제외하여 폐단을 들리게 할 것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검년 가을의 강무를 횡성을 버리고 평강으로 옮긴다는 것은 비단 신만이 기뻐할 뿐이 아니오라 사람마다 기뻐합니다. 평강은 이미 강무의 상례 장소로 되어 있고 도로도 평탄하온데 횡성은 큰 제를 넘어야 하고 도로도 험난하오며 또 상례 장소도 아니오니 아주
횡성을 주의하여 폐단을 들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강이 상례 장소이고 횡성이 상례 장소가 아닌 것은 나의 알 바가 아니고 또 횡성을 내왕하는 도로는 내가 이미 아는데 별로 큰 죄는 없으니 어찌 경의 말을 기다린 연후에 알겠는가 하고 조가 나가며 임금이 말하기를 평강과 횡성의 왕래에 접대하는 폐단이 차이가 있는가 하니 좌성지 김종서가 아뢰기를 평강이나 횡성이나 접대에 관한 일은 한 가지오나 조의 말은 횡성을 폐지하고 단지 평강만을 강무하는 장소로 삼자는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야인들에게 하사하는 의관 같은 물건들을 본래에서 하사하기를 아뢰다. 야인들에게 하사하시는 의관 같은 물건들을 그들의 숙소에 주는 것은 예절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그러므로는 중국의 준례에 의하여서 본래에서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도회에 대해 아뢰다. 처음에 도회를 설치할 때에는 오로지 시문을 지었기 때문에 제주가 날카로운 생도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서 제주를 시험하고 예능을 겨루어 제각기 기분을 일으켜 새롭게 하더니 글짓기를 폐지하고 강동만 전위하게 된 뒤부터는 생도들이 피하기를 꾀하여 도회에 나오는 수요가 해마다 더욱더욱 줄어들게 되옵니다. 대저 경서를 강독하는 것은 생도들이 의뢰하는 일이오나 봄, 가을로 하는 도회 같은 것은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특별히 뽑아서 예능을 겨루게 하여 근면하고 장려하자는 것이온데 더구나 서울의 사부 학당에서는 역시 6월 한 달 안에 15일은 강독하게 하고 15일은 글짓기 등을 하게 하오매 이것은 학문을 흥하게 하는 좋은 법이온데 서울과 외방이 각각 다른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온데 지금도 외방도회의 50일 동안에 매 3일마다 2일은 독서하고 1일은 시문을 짓게 하여 고무해 일으켜서 그 재주를 연마하게 하고 그 기운을 장려할 것이며 그 강론하는 데는 아울러 일찍이 읽은 경서와 제술한 시문을 강하게 하여 성적의 높고 낮음을 매겨서 모두 명백하게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후일을 상고하는 빈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매양 한 번 도회의 50일 안에 각각 우등 3인씩을 뽑아서 직접 회시로 나가게 한다는 것은 비단 정밀하고 익숙하게 재주를 연마한다는 뜻에 어그러질 뿐이 아니오라. 첫 해 도회에 우승한 자는 다음 해 도회에 반드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오니 매번 도회에 나온 생도의 성명을 거듭해 적었다가 10년 과거 전 해의 가을 도회를 기다려서 각 도회 때의 강론의 합격 불합격과 글짓기의 성적 등급을 통산하여서 우등한 3인만을 직접 회시에 나가게 하면 생도들로서 마음을 도사리고 학업을 연마하는 방도와 국가로서의 선비들을 부추기어 일으키는 뜻의 거의 두 가지 함께 득책이 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안승선이 헌능 수호군을 다른 일자리로 옮겨보내고 다시 정할 것을 아뢰다. 헌능 수호군들이 녹관을 능욕하여 거의 살해할 뻔하게까지 이르렀사온데 경기감사가 잡아다 가두고 신문하다가 은세를 만나서 석방이 되었사오나 그 죄악이 지극하온지라 위아래 사람 사이에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로 옮겨보내고 딴 사람으로 다시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사를 갖추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7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다. 왕세제 이하 종칭부 및 의정부 사헌부 사관원의 각 사람 한 사람씩 호종하게 하였다. 문무백관이 흥의문 밖에까지
전송하고 경기감사 남지 도사 홍심 양주 도호부사 진중성 정력 찰방 안상진 등이 길 옆에서 마중해 배알하였다. 회암사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양주 풍천의 벌에서 머물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7일 병호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김얼증이 최사 신의 친족이라고 사칭하여 차명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1등을 가마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8일 정미 첫번째 기사 가아들과 연천벌에서 사냥하고 송절원들에서 머무르다. 연천현감 정지하가 고을 입구에 마중 나왔다. 임금이 연천벌에서 사냥하고 송절원들에서 머물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8일 정미 두번째 기사 이겸선, 최정안 등이 양녕대군을 집으로 돌아가게 명하실 것을 상소하다. 신등이 듣자오니 어제 양녕대군이 행주서에 나와서 그대로 지휘하게 하셨다 하오니 신등은 생각하기에 양녕이 군부에게 득지하여 종묘사직의 의리가 끊어졌사오므로 접견하심이 부당하오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게 기를 명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다시 아뢰지 말라고 명하고 겸선 등이 또 아뢰는데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8일 정리 세번째 기사 형조의 형벌에 대해 교지하다. 형벌은 악을 징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예나 이제의 큰 법칙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국을 섬기게 된 이후로부터 나라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자가 사명을 받들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면 친척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간청하는 것이 있고 그 일족도 역시 때를 타서 아부하여 언덕을 입히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상정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욕심내고 꾸미기를 100가지로 하여 망령되게 친척이라고 칭탁하는 자가 간간히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건일에 중국에서 보낸 최백호가 왔을 적에 의주사람 김을정과 황조사람 최모지 등이 족속이라고 그 짓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노리고 등용되기를 구하였으나 최백호가 거절하고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볼기까지 때리고 그 사실을 폭로하였으므로 나도 역시 듣기에 놀라워서 이미 유사에게 내려서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게 하니 모두 속이고 망령됨을 자복하였으므로 유사가 법대로 처치하여서 뒷사람에게 보일 것을 청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황보경이 망령되게 친족이라고 칭탁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중한법에 처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경계할 줄을 알았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은 단지 금하고 막는 것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범하기 쉬워서 법에 의거하여 처치되니 내가 절실히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 청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선 말감하는 것에 쫓았으나 지금부터는 만일 전날같이 사사로이 교제하는 자가 있으면 비단 친족이라고 거짓 칭탁하는 것뿐 아니라 무릇 아부하여 칭탁하는 데 관련된 자는 반드시 차명에 처하여 용서 없을 것이니 법전에 기재하고 그대들 법관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못받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도록 중에 널리 알려서 길이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형벌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9일 무신 첫번째 기사 철원 과마벌에서 사냥하다. 임금이 마산에 머물고 잡은 날짐승을 종묘에 전신하게 하다. 철원부사 조양이 고을 입구에 마중 나와 배알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9일 무신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에 관한 이겸선 최정안 등의 상소문. 신등이 어저께 양녕대군 제가 행저세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 기필코 아뢰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와 승정원에 고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아뢰지 못하도록 이미 전지가 계시다 하고 물리치고 아뢰지 아니하므로 신등이 물러와 생각하오니 말해야 할 직위에 앉은 관은이 마음에 부은 바가 있으면서도 위에 알려드리지 못한다면 통분한 마음 깊이 간직하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양녕은 그 군부께 득죄하여 종묘사직의 의리가 끊어졌사오니 비록 잠시간이라도
할지라도 애당초 접견하심이 불가하옵거든 하물며 행궁에서 옆에 가까이 모신 지가 이미 여러 날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옵는 것은 밝고 밝으신 조정의 굽어 살피심이 어떠하시다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어 종묘 사직의 만년되기를 생각하시와 한때 우애하시는 정을 끊으시고 태종의 밝으신 훈계를 공경해 따르셔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명하시어 시민들의 바라는 것을 위안하여 주시오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여산부원군 송거신에게 비단옷 한 벌을 하사하다. 이때 삼공신이 모두 이미 죽고 오직 거산과 곡산부원군 연사종 두 사람만이 남았는데 사종은 병 때문에 항상 집에 있어서 조회하지 못하고 홀로 거신만이 수기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반포에서 사냥하다. 평강의 적산벌에 머무르다. 강원도 감사 조내 도사 권자홍 평강 현감 최효생이 지경의 입구까지 마중 나왔다. 평강의 적산벌에서 머무르는데 조내가 술과 음식을 올리니 대신과 군사들과 천한자애들까지 나누어 주었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3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임금의 행차에 따라온 복을 입은 종친들에게 짐승을 쏘지 못하게 하다. 이때 부원윤 석이 죽었으니 종친이 각각 친소를 따라서 복을 입는데 임금이 행차에 따라온 종친들에게는 다만 고기를 먹게 하고 짐승을 쏘지 못하게 하니 종친들이 모두 말을 달려 짐승을 쏘고 싶으나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못하는지라. 병조 판사 최사관과 참판 정령과 항부인들이 아뢰기를 강문은 무술을 일으키는 것이오니 종친들에게 짐승을 쏠 수 있도록 특명하시어 무술을 일으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강문은 군사들의 무술 일으키기를 위함이지 종친의 무술 일으키기를 위함이 아니다. 예전에 총재 조정이 누이의 복을 입고서 검수를 쏘았으므로 태종께서 그를 책망하셨었다. 이제 종친으로 짐승을 쏘게 하면 후일에는 비록 나의 명령이 없더라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마음대로 할 것이므로 장차 뒷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경등의 청하는 것도 사람들이 반드시 비평할 것인즉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강등이 굳이 청하여도 임금이 듣지 아니하고 그냥 가다가 짐승 몰이하는 곳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길을 오면서 생각하니 예기에 대공 이상의 복을 입은 상중에는 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심하나 소공의 상중에는 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없으니 종친들에게 명하여 짐승을 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며 도진무 신상이 아뢰기를 종친의 상사는 그것이 소공 이하의 상사이오니 짐승을 쏘게 명한들 무엇이 의리에 해되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10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적산에 머무르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노환을 원접사로 이명균 등을 선의사로 삼아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우승범을 평안선유사로 신계를 황주선유사로 박종우를 유후사 선유사로 임명하니 창성 등 중국의 새 사신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재송의 들에서 사냥하고 철원의 대야잔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최은이 왕명을 지연하는 죄를 범했기에 의금부의 명해 결박해 오게 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10월 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조내 도사 권자홍 등이 하직하니 옷을 하사하다. 각각 옷 한 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2일 신해 네 번째 기사 경기감사 남지 도사 홍심 초론부사 조양이 도의 경계에서 맞이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고석정에서 사냥하고 영평의 굴동에서 유숙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보장산 강무와 군의 선발에 관한 논의. 이보다 앞서 병조에서 아뢰기를 보장산의 사냥에 쓸 몰입꾼은 연천철원 포천 영평의 시위패 아전 일수와 각품 품종의 에서 뽑게 하소서 하였는데 내수 김하가 전지를 선포하기를 아전과 일수는 모두 뽑지 말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겠다 하였었다. 이날에 약간 비가 오므로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이번 강무의 행차에는 비록 날씨는 온화하나 기후가 장차 추워질 것이며 또 지금 비가 올 징조가 있으니 청컨대 보장산의 사냥은 중지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의 사신이 올 때가 되었으니 어찌 준비해야 할 일이 없겠는가. 경의 말이 매우 옳다 하고 곧 병조와 군사의 지휘를 맡은 장수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안승선의 말과 같았으나 홀로 이순맹은 아뢰기를 강문은 보통 일과는 다른 것이니 보장산을 몰이한 뒤에 환도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안승선의 말에 따랐다. 병조에서 연천 등 네 고을의 시위부를 돌려보내야 할 것인지 여부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 개청이 있었을 때 품종 이하의 아전 일수 시위패는 모두 뽑지 말라고 하였는데 김하가 잘못 전달한 것이다 하고 내시부에 명령하여 김하를 장 60대로 치게 한 뒤에 드디어 의건부에 가두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10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냥하다가 진흙에 빠진 왕세자를 도와준 마변자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해청을 놓아서 1000알을 잡았다. 이때 우연히 왕세자의 말이 진흙 속에서 빠져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첨지중추원사 마변자 상호군 한방지 겸사복 성승이 진흙 속에 달려들어가서 세자를 붙들고 나왔다. 변자 방지에게 유의 한 벌씩을 성승에게 활 한 개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매장원의 들에 유숙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도승에 머물던 원윤 이하 종친들이 거가를 영알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니 모든 관원들이 도승 흥인문 밖에 나와 맞이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 남지 도사 홍심이 하직하니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호종한 종친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6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6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증약역의 역인 용대가 강무장에서 병사하니 부위로 쌀 이석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6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운에서 성을 쌓던 군사 우득계가 죽음의 치제 복구할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운에서 성을 쌓던 군사 우득계가 군사들이 밤에 놀라는 바람에 못 가운데 빠져 죽었으니 마땅히 치제하고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6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해적에게 빼앗긴 물건 문제로 회례사 이해가 일본에 갔다 돌아와 보고하다. 회례사 이해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해적을 만난 뒤에 빼앗긴 물건을 자세히 기록하여 통사 기문을 시켜서 돌아가 일본 국왕에게 사례게 하였더니 국왕이 매우 성내어 모든 서민 대관에게 수색하여 찾아서 수송하라고 명령하고 또 대내전에게 명령하여 전적으로 맡아서 교찰하게 하였습니다. 대내전은 그때 마침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으므로 두 사람을 파견하여 와서 적간관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섬의 도둑들이 도망쳐 흩어졌으므로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다만 진상박물과 선군의 잔물만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해루 아래 나가서 연회를 열다. 왕세자와 수거하였던 종친 제추 승지 도성에 머물렀던 이품 이상이 시연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첩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의장에 관한 예조의 상소문. 삼가 옛 제도를 살펴보니 의장은 전정의 좌우에 벌려놓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각 관사의 반차의 뒤에 벌려놓아서 옛 제도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동서반의 북쪽 1화문 월화문의 길 남쪽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세 줄로 나누어 널어 쓰게 할 것이며 만약 모화간 태평간의 거둥하실 때는 뜰 안이 좁으니 전례대로 버려 쓰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모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모 두 번째 기사 헌능의 수혹은 이유의 김이 박만동 양두원이 능지기를 구타한 이후로 다른 영무를 옮기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헌능의 수혹은 이유 이금 이박만 동량 두원 등이 능지기를 능욕하고 구타하려고 하기까지 이르렀다. 때마침 사령이 내려 용서되었으나 만약 종전의 영무대로 그냥 둔다면 관민의 분수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다른 영무에 옮기고 다시 적합한 자를 선택하여 충원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무혼 세 번째 기사 강무 때 경계의 시위패를 몰입군으로 쓰는 문제에 대한 병조의 상소문. 근래에 매년 봄가을의 강무 때 경계의 시위패로 하여금 몰입군을 삼고 그들의 번상을 면제하기 때문에 무기와 마피를 전년 정비하지 않으며 수령들도 또한 감찰하지 아니하여서 기내의 정병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비옥건대 다른 도의 상례에 따라 매월 번상시켜서 점렬한 뒤에 돌려보내도록 하시고 봄가을의 강무 때는 본주에서 군장을 점렬하여 몰입군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무혼 네 번째 기사 처첩 부자 관계를 밝히는 사건도 감사가 맡아 처리하도록 할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모든 각종 소송 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고가 지방에 있는 것은 그 도의 감사가 수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유독 처첩 부자 관계를 밝히는 사건은 3사가 어떤 것은 수리하고 어떤 것은 수리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수령 그 직책이 풍언을 바로잡는 데 관계하는 것이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처첩 부자 관계를 밝히는 사건으로 피고가 지방에 있는 사건은 그 도의 감사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고 그 중에서 잘못 판결한 것만을 본부가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석공, 목공, 영인, 악공, 무공, 서반의 관직을 받더라도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무 여섯 번째 기사 사승 창승이 두목 진부를 먼저 보내 해청을 바로 진언하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말하다. 잡은 해청은 해양원도에 보내지 말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였다. 임금이 진부를 건정전에 인견하고 동랑에서 음식 대접을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무혼 일곱 번째 기사 해청 진언에 관해 논의.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신이 말하기를 포획한 해청을 먼저 진언하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꼭 기다리시오 하였는데 그 뜻은 반드시 제 자신이 해청을 포획한 공로를 중국 황제에게 주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즉시 진언하면 황제가 내년 봄에는 매놓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사신이 가지고 가면 내년 봄에는 미처 길들일 수 없을 것이니 우리가 매를 진언하는 본이 맞지 아니하며 또한 황제가 매 놓는 것을 급히 보고자 하는 뜻에도 어긋난다. 전일이 황제의 치규에는 말하기를 잡은 해청은 유치하지 말고 들여
보내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또 치규하기로 해정한 사신에게 붙여서 진언하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마 사신이 농간하는 말을 황제가 잘못 들어준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주아이정 맹사승이 아뢰기를 보역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주본에 기록하여 사신이 한꺼번에 진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1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매놓는 것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서 조회를 봤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선유 윤봉에 대한 외래로 줄 선물 궁중 요리하는 자들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령하여 정부 6조의 판서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첫째는 기윤연의 치규에 황제의 뜻이라고 일컫고 사신이 선언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였다. 경술년 가을에 창성 등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달하여서 이런 척유가 내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분개해 하여 말을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대인이 황제께 가까이 모신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중국 조정의 대체를 모르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시오라고 하였더니 성이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지금 성이 오면 아마 황제의 뜻을 말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장차 의논해 보겠다고 말하여 사절을 할 것인가. 선유하는 것이 치규에는 없으나 일이 궁금에 관한 것이라면 장차 그 말에 따를 것인가. 만약 기유연의 칙서에 선유한 성질을 들어 말한다면 성은 반드시 성낼 것이니 사신을 접대하는 첫머리에 성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이 일찍이 말하기를 처녀를 뽑아 보내라는 말을 서면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말로 선유한다고 하였다. 성은 이 말은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번에 선유하는 일이 혹시 처녀에 대한 것이라면 일이 궁금해 관계된 것이니 선유라고 하여 사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일이 궁금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의 선유하는 것을 좇는다면 드디어 뒷날의 전례가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하고 둘째는 기유연의 칙서가 내린 뒤에 윤봉이 사사로이 모물을 요구하므로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촉피 100장과 토표피 5장을 정리하였더니 전날 봉이 일령을 보내왔다. 만약 봉이 나오면 선물을 보내준 일에 대하여 회답하는 예물을 주려고 생각하였더니 이번에는 오지 않았다. 장차 회례로 선물을 보내려면 어떤 물품을 할 것이며 그 수량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고 셋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궁중을 요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로서 부녀들이 아는 바가 아니며 또 예전에 요리에 종사할 부녀들을 뽑아 보냈더니 3년이 되어서 비로소 그 이들을 습득하였다고 한다. 지금 급히 뽑아 올린다면 적격한 사람을 얻을 수 없으므로 다만 얼굴이 예쁜 자를 뽑아서 바치겠다고 대답한 것이 어떻겠는가. 그 이름은 집찬이라고 하나 그 실상은 알기 어려운 것이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또한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하니 최사강이 아뢰기를 일이 궁금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대로 좇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 칙서에 이야기하여서 사신의 노여움을 일으킬까 하겠습니까? 만약 그 문구를 만들고 말 안정을 제조할 목재를 선유라고 일컫고 요구한다면 대답하기를 부녀를 뽑아 보내는 일에 서면에 쓸 수 없는 것이고 또 궁금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선유대로 청종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황제의 치규가 있으니 좇을 수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였다. 맹사성 안순 이맹균 조계생 정흠지는 아뢰기를 만약 칙서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선유하는 다른 일들 살절하기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대답하기를 성질을 선유로 발표하는 것은 듣지 말라고 한 명백한 치규가 이미 있으니 일이 궁금에 관계된 것은 서면에 쓸 수 없는 것이므로 본국이 청종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윤봉에게 외래로 선물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아뢰기를 봉이 이번에는 비록 오지 않으나 뒤에 반드시 올 것이니 어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나올 때를 기다려서 사정을 주에다 이야기하고 선물을 회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반드시 꼭 회례의 물건을 주어야 한다면 다만 15필이나 10필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을 영접하는 날이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사신을 영접하는 날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신상등이 관원의 갓을 중국과 같이
고정립을 사용하자고 청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다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오직 모든 관원이 같은 향속을 따르고 있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비옥건대 중국 조정의 고정립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닌 걸 말하기를 반드시 법으로 정할 것은 없다. 내가 만약 먼저 작용한다면 시민들이 쫓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대신들과 의논한 뒤에 정하겠다 하였다.